당장 이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 누군가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죠. 두 명의 경비원이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주변의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요. 샹들리에 아래 그 화려한 공간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 아침으로 말이죠. 그날은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75의 나이에도 허리는 조금 구부정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또렷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유일한 손녀 지은이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거든요. 석 달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최고의 결혼식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은이한테는 제일 좋은 걸 해줘야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이었죠.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했죠. 1시간쯤 후 할머니는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로 된 회전문,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여기가 그 호텔이구나. 할머니는 잠시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너무 화려했거든요.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손녀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상상 이상으로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안내 표지판을 보며 프런트 데스크를 찾았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프런트 직원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에 완벽한 화장이었죠. 직원은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시선을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돌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결혼을 하는데요.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깐 할머니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죠. 낡은 점퍼에 편한 운동화. 할머니의 손에는 오래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결혼식이요? 직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석 달 뒤쯤인데 대연회장이랑 스위트룸도 좀 알아보려고요. 스위트룸이요? 직원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친척들이 지방에서 많이 오거든요. 50명 정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가 어떤 호텔인지 아세요? 처음 응대하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좋은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호텔이긴 한데요. 직원은 잠시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 대연회장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요? 기본이 5천만 원입니다. 식사 비용은 별도고요. 직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스위트룸은 하룻밤에 300만 원이에요. 50개 방이면. 직원은 일부러 계산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올 텐데요.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슬쩍슬쩍 이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약하면 되겠네요. 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약하면 되지 않냐고요. 석 달 뒤에 날짜 비어 있나 확인해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동료를 봤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빛이었죠. 할머니, 농담 아니시죠?
여기 예약금만 1,000만 원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예약금은 어떻게 내면 돼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프런트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반, 의아함 반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직원은 난처한 표호로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결제를 하셔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카드는 없고. 할머니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지갑을 열어 안을 보여줬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직원의 얼굴에 역시나 하는 표이 스쳤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할머니께서 오실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소리에 이제 대놓고 무시하는 톤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청 예식장 같은 데는 훨씬 저렴하거든요. 옆에 직원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약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약을 하시려면 일단 예약금을 내셔야죠. 그럼 다음에 가져올게요. 오늘은 날짜만 확인하러 온 거니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직원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호텔은 그렇게 운영이 안 돼요. 지금 당장 예약금 없으면 상담 자체가.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명찰에는 부지배인 최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 부지배인님. 이분이 결혼식 예약을 하시겠다는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으시거나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최지우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지훈 부지배인은 이 호텔에서 7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었죠. 고객을 한눈에 파악하는 능력, 그게 바로 그의 전문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할머니는 명백히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호텔 이용이 처음이신가 봅니다. 최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압적이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그는 프런트 직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직원이 재빨리 팸플릿 하나를 꺼냈죠. 저희는 국내 최고급 특급 호텔입니다. 대연회장 하나 대관하는 데만 기본 5,000만 원이고요. 그는 일부러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식사는 1인당 3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하객이 200명이라고 치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최소 1억은 생각하셔야 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가던 정장 차림의 남자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모두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숙박은 말씀하신 대로 스위트룸 50개면 하룻밤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최지우는 점점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총 2억 5천만 원 정도 되시겠네요. 여기에 부가세 별도고요. 할머니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혹시 신용카드 있으세요? 최지훈이 물었습니다. 없어요. 그럼 현금으로 보증금 1억 원 먼저 내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없어요. 할머니의 대답이 떨어지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지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약을 하시겠다는 거죠? 다음에 가져올 수 있어요. 어르신.
최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는 장난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결제 능력을 보여주시지 못하면 저 실례지만요. 옆에서 누군가가 끼어들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전신에 명품을 걸친 모습이었죠. 저희의 결혼식 때문에 상담하러 왔는데 대기가 이렇게 긴 건 처음이네요. 여자는 할머니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처리하겠습니다. 최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봤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더 차갑게 변해 있었죠. 어르신, 지갑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금이 얼마나 있으신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셔야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이 말이죠. 지갑을, 네, 보여주세요. 최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 보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50,000원. 최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50,000원 가지고 2억 5천만 원짜리 예약을 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까 그 명품 여자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할머니의 손은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75평생을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어르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최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나도 손님인데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손님은 돈 있는 사람이 손님이죠. 최지훈이 비웃었습니다. 50,000원 가지고 이런 데 오시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프런트 직원들도 낄낄거렸습니다. 진짜 어이없네. 시간 낭비 엄청 했잖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할머니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올게요. 돈 가지고. 에이, 그냥 다른 데 가세요. 최지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솔직히 어르신 같은 분은 우리 호텔 분위기에도 안 맞아요. 그 말에 할머니가 멈췄습니다. 분위기에 안 맞는다고요? 네. 우리 호텔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품격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최지훈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사이에 어르신이 계시면 좀 그렇잖아요. 명품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비웃는 얼굴들, 무시하는 눈빛들, 오만한 표정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갈게요. 네, 그러세요. 구청 예식장 같은 데 가시면 딱 맞을 거예요. 최지훈이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가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저편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낮고 강렬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에 명품 시계, 오만한 표정. 최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호텔 오너의 아들, 강태양이었습니다. 강태양. 32살의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잘생긴 외모, 명문대 학벌. 하지만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었죠. 여기 뭐야? 강태양이 프런트 앞에 서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지훈 부지배인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도련님. 별일 아닙니다. 지금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별일 아니긴. 로비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강태양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하게 서 있는 할머니를 말이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게 뭐야? 마치 물건을 보듯이 말했습니다. 손님이신데요. 최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저게 강태양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와의 거리가 1미터도 채 안 되는 곳까지 다가왔죠. 할멈, 반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들어온 거야?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손님으로 왔습니다. 손님? 강태양이 비웃었습니다. 이런 꼴로 이게 손님 차림이야? 그는 할머니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경멸하는 눈빛이었죠. 여기가 동네 목욕탕인 줄 알아?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고.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호텔 직원들까지 멀찌감치서 구경하고 있었죠. 나 돈 있으면 다시 올 겁니다.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돈? 강태양이 껄껄 웃었습니다. 할멈이 무슨 돈이 있어? 5만 원 가지고 2억짜리 예약하러 온 거 다 들었어. 그는 할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구경하러 온 거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강태양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보나 마나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한번 구경이나 하러 온 거잖아. 가난한 사람들 특징이 그거야. 주제 파악을 못해. 할머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긴 왜야. 여기 품격 떨어뜨리니까. 강태양이 소리쳤습니다. 이 호텔이 뭐로 먹고 사는 줄 알아? 이미지야, 이미지. 그런데 이런 거지 같은. 그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악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늙은이가 로비에 서 있으면 우리 호텔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쓰레기. 그 단어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누구보다 정직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취소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취소? 왜? 강태양이 비웃었습니다. 사실이잖아. 돈도 없는 주제에 이런 데 와서 시간 낭비시키고 쓰레기 맞잖아. 당신이. 할머니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요? 당연하지. 강태양이 오만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 호텔 주인 아들이고 할멈은 5만 원밖에 없는 거지잖아. 비교가 돼?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태양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장. 강태양이 최지훈을 불렀습니다. 네, 도련님.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나 들어오게 놔두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됐고, 경비 불러. 네. 경비 불러서 당장 내보내라고. 우리 호텔 품격 떨어뜨리기 전에.
최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춤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노인을 경비를 불러서 내보내는 건 뭐해, 빨리 안 불러. 강태양이 소리쳤습니다. 최지훈은 어쩔 수 없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경비실 로비로 와주세요. 잠시 후 2명의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이분 밖으로 모시고 나가. 강태양이 턱으로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경비원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그게 빨리 안 해? 강태양의 목소리에 경비원들이 마지못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밖으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한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경비원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됐어, 내가 나가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경비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 몸을 돌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어느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회전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태양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잘 기억해두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일을요. 뭐, 협박이야? 강태양이 비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더 강태양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회전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헛소리를. 강태양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뭐해? 볼 거 없으면 일이나 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지훈도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강태양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쓰레기.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75평생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시작해서 정직하게 일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었죠. 그런 자신이 오늘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말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50년 전 남편과 처음 마련한 그 집이었죠.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낡은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외우고 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이사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아, 회장님.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직접 연락 주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김민수 이사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부동산 담당 이사. 45세의 이 남자는 10년째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왔습니다. 바로 박순자 할머니의 땅을 사는 일이었죠. 그 땅 말이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김 이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찾아갔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땅을 팔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팔겠습니다. 네. 김이사가 되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땅 팔겠다고요. 할머니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정말이십니까? 네. 혹시 무슨 일이 조건이 있어요.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제일 높은 가격을 주는 곳에 팔 겁니다. 입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일주일 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기회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이사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소문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의 전화기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자신의 회장에게였습니다. 회장님, 박순자 회장님이 드디어 땅을 파시겠답니다. 뭐, 정말인가? 네,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신답니다. 당장 준비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땅은 우리가 가져와야 해. 두 번째 전화는 경쟁사들에게 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좁습니다. 정보는 빠르게 퍼졌죠. 30분도 안 돼서 서울의 주요 건설사 5곳이 모두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강태양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호텔 그룹도 있었습니다. 각 기업의 회의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박순자 회장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입찰이라 얼마를 써야 하나? 최소 7천억은 각오해야 할 겁니다. 그 땅을 못 사면 우리 강남 프로젝트는 물 건너간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따내. 급박한 회의가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주변으로 백화점과 오피스 빌딩이 즐비한 황금 땅이었죠. 그 땅만 있으면 어떤 프로젝트든 성공이 보장됐습니다. 호텔, 쇼핑몰, 오피스 빌딩, 무엇을 지어도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그 땅을 50년 동안 지켜왔다는 것을요. 수많은 제안을 거절해왔다는 것을요. 도대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것. 그것도 단 한 번뿐인 기회가 말입니다. 강태양의 아버지 강철호 회장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순자 회장이 땅을 판다고? 네, 회장님. 입찰로 진행된답니다. 이번에 꼭 따내야 해. 그 땅이 있어야 우리 호텔 확장이 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강철호 회장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전 자신의 호텔 로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신의 아들이 누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그 어딘가에 그 호텔이 있었죠. 잘 기억해두라고 했잖아. 할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입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강태양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입찰 소식은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강철호 회장의 사무실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부동산 팀 입찰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 땅 못 사오면 우리 호텔 확장은 물 건너간다. 알지? 명심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철호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민수 이사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이사? 회장님,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김 이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박순자 회장님 땅 입찰권 말입니다. 응, 우리 쪽에서 최대한 높은 금액 준비하고 있네. 그게 회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김 이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박순자 회장님께서 회장님 호텔에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 우리 호텔에? 강철호 회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이틀 전쯤에요. 글쎄, 내가 어떻게 다 알겠나. 왜 그런가? 사실 제가 오늘 박순자 회장님께 인사차 전화를 드렸는데요.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틀 전에 회장님 호텔을 방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녀 결혼식 장소를 알아보러 가셨다면서요. 강철호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그런데 거기서 좋지 않은 일을 겪으셨다고. 좋지 않은 일? 강철호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세히는 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철호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최지훈 불러. 잠시 후 최지훈 부지배인이 회장실로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틀 전 오전에 무슨 일 있었나? 이틀 전 오전이요? 최지훈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요. 손님 중에 나이든 여자 손님 있었나? 그 말에 최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혹시 그 할머니 말씀이신가요? 할머니? 네, 그날 로비에 이상한 할머니가 와서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한 할머니? 강철호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결혼식 예약하겠다고 시간 좀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이 직접 처리하셨습니다. 경비를 불러서 내보내셨죠. 순간 강철호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도련님께서 호텔 품격을 위해서 당장 CCTV 가져와. 강철호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네, 회장님? 빨리. 최지우는 당황해서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10분 후 노트북을 들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틀 전 오전 10시쯤입니다.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앞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에 작은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직원들이 비웃는 장면, 지갑을 확인하는 장면, 그리고 강태양이 나타나는 장면. 강철호 회장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들의 표정과 몸짓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손가락질하는 모습, 경비를 부르는 모습, 할머니가 당당히 나가는 모습, 소리 켜봐. 네. 음성이 재생됐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늙은이가. 강태양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호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 할머니요? 박순자 회장이네. 네. 최지훈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박순자 회장. 그 박순자 회장님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입찰하려는 7천억짜리 땅 주인 말일세. 최지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네가 직접 몰아낸 거 아닌가? 강철호 회장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 줄. 평범한 할머니? 강철호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박순자 회장은 이 업계에서 전설이야. 50년 전 남편과 함께 강남 땅을 사모았지.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분이 가진 부동산 가치만 수조 원이네. 최지훈의 얼굴이 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네와 내 아들이 그분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었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당장 태양이 불러. 잠시 후 강태양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틀 전에 내가 로비에서 한 짓 말이다. 강태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그 할머니가 누군지 아나? 글쎄요, 거지 같은. 박순자 회장이다. 강철호 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강태양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7천억 들여서 사려는 땅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그분을 쓰레기라고 불렀지. 강태양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닥쳐. 강철호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박순자 회장이 우리한테 땅을 팔 리가 없잖아.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지훈과 강태양 두 사람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울지. 강철호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천억. 아니, 호텔의 미래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수습해야 해. 그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철호 회장이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서실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이중섭 회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뭐? 이중섭 회장이? 강철호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중섭 회장,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대한건설의 회장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죠. 73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업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올라오신다고 합니다. 알았네. 강철호 회장은 서둘러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중섭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양복에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강철호 회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 이중섭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내가 듣기로 자네 호텔에서 이틀 전에 큰 실수가 있었다던데? 강철호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업계가 좁아. 소문이 빠르지. 이중섭 회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순자 여사를 모욕했다지?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관리 소홀? 이중섭 회장이 찬 웃음을 흘렸습니다. 자네 아들이 그분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나? 강철호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쓰레기라고 했더군. 살아있는 전설을 쓰레기라고. 이중섭 회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 회장님, 강 회장, 자네는 박순자 여사가 누군지 제대로 아나? 업계의 큰 손이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큰 손? 이중섭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네. 그분은 이 업계를 만드신 분이야. 강철호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0년 전 말일세. 이중섭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한푼없는 청년이었지. 건설 일을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 박순자 여사와 그분의 남편을 만난 게 그때였네. 두 분은 강남 개발이 시작될 거라며 땅을 사모으고 계셨지. 이중섭 회장의 눈빛이
먼 과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들 밑에서 일을 배웠어. 부동산이 뭔지, 땅이 어떻게 가치를 만드는지 모두 그분들한테서 배운 거야. 그러시군요. 어느 날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지. 하지만 돈이 없었어. 이중섭 회장이 강철호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나한테 3천만 원을 빌려주셨네. 50년 전 3천만 원이야. 그게 지금 내 회사의 시작이었지. 강철호 회장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 한 번도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셨어. 내가 성공하고 몇 배로 갚으려 했지만 거절하셨지. 그분은 돈 때문에 사람을 도운 게 아니었네.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셨던 거야. 이중섭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분을 자네 아들이 쓰레기라고 불렀어. 경비를 불러서 끌어냈다고. 강철호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 자네는 이번 입찰에 참여할 생각인가? 그러려고 했습니다. 포기하게. 이중섭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절대 자네한테 땅을 팔지 않으실 거야. 내가 보장하네. 하지만 자네가 지금 노리는 땅 말일세. 이중섭 회장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땅이 없으면 자네 호텔 확장 계획이 불가능하지? 강철호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업계가 다 알아. 자네 호텔은 지금 포화 상태야. 더 확장하려면 그 땅 옆에 새 동을 지어야 하지. 정확했습니다. 호텔의 미래 계획은 그 땅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땅 옆에 신관을 짓고 컨벤션 센터를 만들고 고급 레지던스를 세우는 것. 그게 앞으로 10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땅이 없으면 자네 호텔은 현상 유지밖에 못하네. 경쟁사들한테 밀릴 거야. 이중섭 회장이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게다가 말일세. 그가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7천억은 그 땅 가치의 반도 안 돼. 진짜 가치는 1조 원이 넘지. 1조 원이요? 그래.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야. 지하철 연결 계획도 있고 재개발 구역 중심이지. 10년 후면 3조 원은 될 거네. 강철호 회장은 절망했습니다. 그토록 귀한 땅을, 그토록 중요한 사람을 아들이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나한테 빌 게 아니네. 이중섭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박순자 여사한테 가서 빌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도와주십시오. 제발. 강 회장. 이중섭 회장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땐 겉모습을 보지 말게. 낡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낮은 게 아니야. 자네 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게. 이미 늦었지만 말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에는 강철호 회장만 남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7천억이 아니라 1조 원짜리 땅. 호텔의 미래가 달린 그 땅.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을 아들이 모욕했습니다. 태양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구석에서 작아져 있던 강태양이 대답했습니다. 넌 우리 회사를 망쳤어. 강철호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단 한 번의 오만함으로 말이야. 강태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자신의 오만함이 회사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쓰레기라고 부른 사람을, 경비를 불러 쫓아낸 사람을 용서해 줄까요?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가 도시를 적시는 날이었죠. 박순자 할머니의 집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강철호 회장,
그의 아들 강태양, 그리고 최지훈 부지배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스스로 방문하지 않았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강철호 회장이 대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회장님 같은데요.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회장님, 강철호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강철호 회장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여기서 하실 말씀 있으면 거기 서서 하세요. 문은 안 열어줍니다. 강철호 회장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옆에 선 강태양과 최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옷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강철호 회장이 대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세 사람의 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강태양의 얼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지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호텔에서 봤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할머니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양복 차림으로 말이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강철호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로서 교육을 제대로 못한 제 책임입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태양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경비를 불러서 내보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최지훈도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무시했습니다. 지갑을 확인하고 비웃었습니다. 제 직장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용서만 해주십시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말로 하는 책망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강철호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 호텔의 미래가 회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 무시한 것, 모욕한 것, 모두 저희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강철호 회장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 네, 회장님. 당신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이중섭 회장님한테 들었거든요. 사업은 냉정하게 하지만 사람은 따뜻하게 대한다고. 그런데 당신 아들을 보니까 실망했어요. 강철호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런 인간이 됐을까?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요.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 결정을 말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땅은 팔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당신네 호텔한테는요. 강철호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대신 다른 곳에 임대를 줄 겁니다. 할머니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경쟁 호텔이죠. 당신네 바로 옆에 들어올 거예요. 그 말에 강철호 회장은 절망했습니다. 호텔은 확장하지 못하고 경쟁 호텔은 바로 옆에 생기는 겁니다.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이게 제 대답입니다.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회장님, 강 회장 아들. 할머니가 강태양을 봤습니다. 당신은 오늘 해고당할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했을 테니까. 강태양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 부장. 네, 회장님.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땐 돈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합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걸 배우세요. 너무 늦었지만요.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차에 타는 걸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빈터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이었죠. 50년 전 그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 땅 어때요? 여기가 우리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 열심히 일하면 돼요. 두 사람은 그렇게 그 땅을 샀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은 할머니에게 청혼했습니다. 여기서 평생 함께해요.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강남이 개발되고 땅값이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사겠다고 찾아왔죠. 하지만 남편은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시작이에요. 추억이 담긴 곳이죠. 하지만 여보, 돈이 많이 되는데 돈보다 소중한 게 추억이에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그 땅 말이에요. 응, 절대 팔지 마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요. 당신한테 청혼한 곳이고 그 땅만은 꼭 지켜줘요. 약속해줘요. 약속할게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제시해도 팔지 않았죠.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사랑, 약속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또 그 사진 보고 계세요?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그 땅을 안 파신 이유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호텔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해? 네. 물론 잘못은 그들이 했지만 강 회장님은 정말 뉘우치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웃고 있던 그 따뜻한 얼굴이요.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라고. 복수보다 용서가 더 어렵다고도 하셨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나도 알아.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거.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땅은 팔 수 없어. 할아버지와의 약속이니까. 할머니, 팔지 않아도 돼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다만 용서는 해주세요. 그들도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강철호 회장의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박순자 회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강철호 회장은 급히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강철호 회장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지은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강철호 회장이 앉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 네, 회장님. 제가 왜 그 땅을 안 팔았는지 아세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기가 제 남편과 처음 만난 곳이에요. 청혼받은 곳이고 약속한 곳이죠. 강철호 회장은 사진을 조용히 봤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했어요. 그 땅만은 절대 팔지 말라고. 그래서 못 팝니다. 아무리 큰 돈을 줘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철호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회장님. 하지만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강철호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당신 아들과 직원은 해고하세요. 그건 당연한 대가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호텔한테는 땅을 안 팔지만 경쟁 호텔의 임대도 안 줄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으로요. 강철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요. 명심하겠습니다. 당신 아들한테도 가르치세요.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호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와 지은이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묘 앞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땅은 끝까지 안 팔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지켰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배웠어요. 복수보다 용서가 더 어렵다는 걸요. 지은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그 어딘가에 그 호텔이 있었죠. 강태양과 최지우는 해고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요. 강철호 회장은 호텔 경영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원들을 교육할 때 꼭 강조했습니다.
손님은 모두 소중합니다. 옷차림이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 그분은 여전히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불안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나요? 작은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지나친 적은 없나요? 우리 모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겉모습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러니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